오늘 비디오 수업에서는 일반적 독점 시장과 자연 독점이라고 알려진 시장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기에 앞서 이전 수업 영상 2개를 시청해야 합니다. 이전 수업 영상에서 독점 기업의 산출량 대비 수요와 한계 수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독점 기업이 수입 극대화 산출량 수준과 대비해 이윤 극대화 산출량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과 독점 기업이 경험할 수 있는 경제학적 이윤 또는 경제학적 손실 면적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낯이 익을 겁니다. 일반적인 독점 기업이 직면할 우하향 수요 곡선에 더해 평균 총비용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있습니다. 이윤 극대화를 바라는 독점 기업은 이윤 극대화의 준칙을 따라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산출량으로 생산합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이는 기업은 평균 총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경제학적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독점 기업의 평균 총비용과 한계 비용 곡선은 상당히 일반적인 형태를 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한계 비용은 우하향 경사도를 보이다가 이 기업이 한계 수확 체감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우상향 경사도를 보입니다. 평균 총비용은 우하향 경사도를 보이다가 한계 비용이 평균 총비용을 웃도는 시점부터 우상향 경사도를 보입니다. 그에 대한 모든 근거는 앞서 영상 강의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업에서는 특별한 형태의 독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독점의 형태는 일반적인 독점보다 훨씬 광범한 산출량에 걸쳐 평균 총비용이 감소하거나 축소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규모의 경제란 개념을 다시 살펴보고,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일반적인 독점 기업보다 훨씬 더 광범한 산출량 구간에 걸쳐 규모의 경제를 경험하는 사례를 시연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서 자연 독점의 사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자연 독점이 무엇인지를 정의합니다. 제가 이미 언질쳤듯이 단일 기업의 일반적인 산출량보다 훨씬 광범한 산출량에 걸쳐 평균 총비용이 감소할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평균 총비용 곡선이 늘어지면서 수요가 평균 총비용과 교차한 후로 한참을 지나도 평균 총비용이 최저점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것이 아마 자연 독점이 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왼쪽 그래프와 실제로는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평균 총비용 곡선에서 규모의 경제를 경험하는 구간인 이 구간을 취해서 더 광범하고 넓은 산출량 구간에 걸쳐 곡선을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산출량 증가에 따른 평균 총비용의 감소는 왼쪽 기업에 비해 더 넓은 구간의 산출량에서 발생합니다. 오른쪽 기업이 최소 평균 총비용을 달성하려면 좌측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산출량을 생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특정 지점을 초과하면 기업의 평균 총비용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추론하자면 한계 비용 곡선 역시 훨씬 광범한 구간의 산출량에 걸쳐 펼쳐집니다. 아울러 수학적 필요성으로 인해 한계 비용은 평균 총비용이 최저점일 때 반드시 교차해야만 합니다. 오른쪽에 생겨난 것의 정체는 뭔가요? 우리는 규모의 경제를 매우 광범한 산출량에 걸쳐 경험하는 산업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그러한 산업의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도시의 물 공급과 같은 산업을 상상해 보세요. 인구가 100만 명인 도시의 가게와 기업에 물을 공급하려면 기업은 상당한 규모의 사회기반 시설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 인프라에는 담수원에서 물을 도시로 끌어오는 방법과 도시 전역의 다양한 건물로 그 물을 분배하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의 소기업이 소수의 가구에만 물을 공급하려 한다면 그 기업은 평균 총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0개 기업이 서로 경쟁적으로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데 그 사회의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보세요. 자, 사회적 최적 산출량이 QSO라고 칩시다. QSO는 한계 비용이 수요와 같아지는 지점으로 한계 편익을 나타냅니다. 만약 이 QSO를 제공하는 시장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다른 기업들이 나누어 먹는다면 각 기업은 총 산출량의 일부만 제공하는 겁니다. 각 기업이 물 공급에 들어가는 평균 총비용이 매우 상승합니다. 왜 그렇죠? 8개의 서로 다른 기업들이 인구 100만 도시에 물을 공급하려고 한다면 왜 개별 기업의 평균 총비용은 매우 높을까요?
그 이유는 어떤 개별 기업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가격으로 평균 총비용을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QF는 경쟁 시장인 물 공급 시장에서 8개 기업 중 한 기업의 산출량을 나타냅니다. 유의하세요. 이 시장이 8개 다른 기업으로 채워지면 각 기업의 평균 총비용은 매우 치솟게 됩니다. 이 산업은 하나의 기업이 도시 전체를 위해 물을 생산할 때만 실제로 형편이 개선될 산업입니다.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려면 관련 고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오로지 단일 기업이 물 산업의 전체 산출량을 생산할 때 평균 총비용이 사회적 최적 산출량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가격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 기업이 물을 공급한다면 독점 기업의 평균 총비용은 경쟁 시장일 때보다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각 기업이 나눠 먹는 경우는 평균 총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정 산업이 자연 독점인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수요 곡선과 평균 총비용 곡선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연 독점을 판별하는 요령이 여기 있습니다. 평균 총비용이 여전히 우하향 경사도를 보이는 동안의 수요가 평균 총비용을 교차한다면 그 산업은 자연 독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산업에서는 해당 재화에 대한 수요가 여러 기업에서 그 재화를 생산해야 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 한 곳에서 해당 재화를 생산할 경우에만 그 산업이 호전될 것이고 따라서 사회에도 이득이 됩니다. 그런데 자연 독점이 존재하는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독점 기업이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는 이윤 극대화 산출량에 해당하는 가격을 청구하도록 둔다면 이것을 QPM이라 칩시다. 그러면 그 기업이 부과하는 가격은 사회적 최적 가격을 훨씬 상회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PM이라는 독점 기업의 가격은 사회적 최적 산출량과 조응하는 가격을 크게 웃돌게 됩니다. 여기 아래가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이 같아지는 해당 사회적 최적 가격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 시장에는 자연 독점이 존재합니다. 이 독점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부과하고 싶은 가격을 부과하도록 두면 독점 기업은 산출량을 QPM으로 제한하고 사회적 최적 가격보다 훨씬 상회하는 가격을 청구할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물 공급 시설이나 천연가스 시설이나 전기와 같은 산업에서 이러한 필수재에 대한 자원의 배분이 불충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점 기업은 높은 가격을 부과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뽑아내어 그 후생을 독점 기업에 이전하는 꼴입니다. 사회가 자연 독점 상태에서 사회적 최적 수준의 산출량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정보 개입에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독점 기업은 소비자 잉여를 취해서 기업의 이윤으로 돌리기 위해 산출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연 독점은 이윤을 극대화하더라도 대단한 수준의 경제학적 이윤을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시장에 존재하는 남다른 규모의 경제로 인해 평균 총비용이 굉장히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노란색 영역이 기업의 경제학적 이윤을 나타냅니다. 소비자가 사회적 최적 산출량일 때 지불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자연 독점 기업은 남다른 규모의 경제로 인해 평균 총비용이 매우 상승하기 때문에 큰 이윤을 사회로부터 뽑아내지 못합니다. 이 시장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자연 독점 시장의 경우 가격 통제와 보조금의 조합이 사회적 최적 산출량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조금이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사회적 최적 산출량에 근접한 수준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자, 차차 알게 되겠지만 보조금은 실제로 그러한 산업에서 독점 기업이 사회적 최적 산출량을 생산하도록 하려면 필요합니다. 보조금이 필요한 이유는 정부가 가격 통제만 하게 된다면 예로 정부가 수돗물의 사회적 최적 가격에 해당하는 가격 상한을 설정한다고 칩시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 수평선을 위치시킵니다. 정부가 사회적 최적 가격인 PSO의 가격 상한을 설정했다고 합시다. 이제 가격 상한은 본질적으로 독점 기업이 PC라는 가격 상한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는 독점 기업의 한계 수입이 현재 가격 상한 PC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독점 기업은 자사의 산출량을 QS로 증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과 같아지는 새로운 산출량 수준이 QSO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업은 가격 하한 또는 사회적 최적 가격인 QSO일 때 경제학적 손실을 보게 될 게 자명합니다. 이 독점 기업은 결국 문을 닫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란색 직사각형으로 대표되는 경제학적 손실은 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시장에서 철수하게 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니까요.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그 어떤 독점 기업이 경제학적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물이나 전기 또는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시장에 잔류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사회적 최적 가격에 맞춘 가격 통제만으로는 그런 재화의 생산을 장려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필요한 것은 보조금입니다. 단위당 보조금입니다. 독점 기업의 한계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독점 기업에 지급하는 겁니다. 보조금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여기에 새로운 그래프를 그릴 것입니다. 보조금이 사회적 최적 산출량을 달성하는 데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시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단에서 그렸던 그래프의 확장 버전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이 독점 기업의 한계 수입이 일정 지점에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다시 말해 이 기업은 이 지점을 초과하면 자발적으로 생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지점이 이 기업의 수입이 극대화되는 곳입니다. 이를 일컬어 수입 극대화 수준의 산출량 QR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정부가 사회적 최적 수준의 산출량 QSO를 생산하도록 기업의 경제적 요인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물론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산출량입니다. 독점 기업이 자발적으로 바로 여기 QSO를 생산하도록 하려면 보조금이 필요합니다. 이윤 극대화의 준칙에 따르면 기업은 항상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과 같아지는 산출량으로 생산한다고 말합니다. 자연 독점 기업이 QSO에 해당하는 산출량을 생산하게 하려면 정부는 반드시 한계 비용을 줄여주는 보조금을 부과하여 한계 비용 곡선이 바로 한계 수입의 이 지점을 교차시켜야 합니다. 이를 도식화하려면 한계 비용을 하향 이동시켜 가격 및 비용 축의 음수 구간에 진입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조금으로 한계 비용을 절감하여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여기서 시연하려는 것입니다. 사실상 마이너스 비용이 곧 이 기업의 수입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사회적 최적 산출량 QSO를 생산하기 위해서 정부는 실제로 기업이 생산하는 유틸리티, 예로 물, 전기 또는 천연가스 등의 생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돈은 그래프상에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나타납니다. 독점 기업은 이제 사회적 최적 산출량을 생산할 경제적 요인이 있으므로 이제 현실적으로 사회적 최적 산출량으로 설정한 가격 상한을 해당 기업이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계 비용을 낮추는 보조금은 평균 총비용도 낮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유틸리티 회사가 사회적 최적 수준을 생산함으로써 실제로 경제학적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계 비용이 마이너스고 평균 총비용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낯설게 보입니다. 하지만 비용은 수입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비용은 기업의 수입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유틸리티 생산을 위해 독점 기업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취리히 스위스에 있는 제 교실 창밖을 보고 있는데 에크제드라는 건물이 보입니다. 이 건물은 취리히 유틸리티 회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제 학교, 집, 취리히시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전기를 공급합니다. 에크제드는 민관 협력체입니다. 그것은 민간이 운영하지만 공적 보조금과 규제를 받는 회사입니다. 에크제드와 같은 회사나 여타 독점 기업이 하나의 도시의 유틸리티를 제공하는데 왜 정부가 규제를 하나요? 그 이유는 규제가 없다면 자연 독점 기업은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청구하고 사회적 최적 산출량보다 훨씬 밑도는 수량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 독점을 일컬어 규제된 독점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규제란 정부가 가격 통제와 보조금을 사용하여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자연 독점 기업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 근접한 산출량 수준을 생산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틸리티에는 전기, 물, 천연가스, 하수 처리, 쓰레기 수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들은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로 인해 자연 독점이 될 것입니다. 이는 평균 총비용이 여전히 우하향 경사도를 보이는 동안의 수요가 평균 총비용을 교차하는 그래프로 도식화됩니다.